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중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 보면 피동, 사동 이 개념만 다루고 있지 않고요. 피동을 얘기할 때는 능동 표현과 같이 설명하고 사동을 표현할 때는 주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문장을 쓸 때는 보통 능동, 주동에 해당하는 문장을 쓰는데요. 어떤 표현에 특별한 의미를 더할 때 어떤 장치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피동의 의미나 주동의 의미, 사동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선 피동 표현 얘기할 땐 능동을, 사동 표현 얘기할 땐 주동을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피동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 능동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의 주체가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직접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능동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 좀 해봐,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에게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 피해를 받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동 표현은요, 주로 말하는 이가 어떤 행동을 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이렇게 당하는 대상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나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어. 뭐 여기서 피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상식선에서 뭐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행동을 입게 되다. 이걸 이제 피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쓰고요. 또는 동작의 주체를 잘 모르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지금 당장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보자면 지혜가 모기를 잡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내가 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직접 모기를 잡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능동문입니다. 그런데 모기의 입장에서는 나 지혜에게 잡혔어. 내가 지혜에게 잡혔어 하는 상황이 되죠. 다른 거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잡다 라고 하는 것에 잡히었어 라고 하는 히가 들어가서 뭔가 어떤 행동을 당하는 느낌을 줘요. 얘가 바로 피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당하는 대상, 모기가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인 게 피동이죠. 근데 이런 것 말고도 언제 또 쓸 수 있냐? 동작의 주체를 잘 모르는 경우. 예를 들면 날이 많이 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 누군가가 날을 푼 걸까요? 능동으로 보자면 풀다를 지금 피동의 풀리다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날을 누가 풀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날이 풀리긴 했어요. 예전과 달리 조금 포근포근해졌어요. 그럴 때는 주체를 잘 모르는 거죠. 이럴 때 피동 표현 쓸 수 있고요. 또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장난치다가 핸드폰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깨졌어요. 엄마한테 새로 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엄마 내가 장난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의 과실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엄마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깨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는 떨어뜨리다가 기본형이라면 떨어지다. 요 말을 집어넣으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당한 것처럼 의도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된 거였고 그랬을 때 나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이 그냥 떨어졌어요. 누가 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핸드폰이 당한 것처럼 표현하죠.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을 때도 피동 표현을 씁니다. 또는 밝힐 필요가 없을 때도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그는 최고의 가수로 뽑혔다. 원래 뽑다가 능동이라면 뽑히었다. 피동으로 뽑혔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누가 뽑았겠어요? 보통 심사위원이나 이런 사람이 뽑았겠지만 굳이 누가 뽑았는지 밝힐 필요가 없이 그가 지금 최고의 가수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피동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지,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사용된다는 것,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능동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능동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피동을 쓸 수밖에 없거나 피동이 더 효과적일 때는 피동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간단히 봤고요. 지금 선생님이 뭐 뽑혔어, 떨어졌어 하는 식으로 능동 표현을 피동으로 바꾸는 예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들었을 때도 아주 어렵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내용에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행동의 주체인, 지금 모기와 지혜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행동의 주체인 지혜, 얘를 주어로 문장을 만들면 아까 뭐라고 했죠? 능동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주체가 직접 어떤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 능동문. 그런데 여기에서 행동을 당하는 자, 아니면 어떤 주체 행동의 영향을 받는 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죠? 높임법 배우면서 얘기했었죠? 객체라고 하죠. 객체. 그 행동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모기잖아요. 행동의 객체인 모기를 주어로 문장을 만들게 되면 이때는 모기가 어떤 지혜가 잡아서 이 잡히는 행동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피동문이 됩니다. 그러면 능동문을 어떻게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느냐? 대강 우리가 잡았어를 잡혔어로 바뀌는 동안 우리가 히를 넣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줄 때는 어근에 전미사를 덧붙여 주면 되거든요. 뭐 어근이라는 말을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잡았어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잡았어의 기본형은 잡다죠. 근데 잡다의 경우는 잡다, 잡고, 잡으니, 잡아서 이런 것처럼 뒤에 이것저것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죠. 요거 잡이라고 하는 거. 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근. 그래서 이 부분이 어근입니다. 그럼 여기에 전미사 뭘 붙이면 되냐면요. 이, 히, 리, 기. 이 전미사를 붙여주면 돼요. 전미사를 붙이면 의미가 이제 달라져요. 예를 들면 잡다인데 여기의 경우는 피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잡히다로 바꾸죠. 이 두 단어는요. 사전에 모두 다 따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등재되는 독립된 언어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랑은 다른 거예요.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뭐 잡았어, 잡을 거야, 뭐 잡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품사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단어의 어떤 성격을 바꿔주지는 않는데 얘의 경우는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히, 리, 기를 붙여서 피동문으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뭐뭐 어지다 또는 뭐뭐 아지다 되어지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뭐 게 되다 라는 말도 하고요. 잡게 되다, 먹게 되다 이렇게 되는 것도 그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앞에 있는 이히리기에 비해서 조금 더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장형 피동이라고 해요. 좀 길게 사용해서 피동을 만들어주는 거. 그럼 얘는 뭐겠어요? 단형 피동이겠죠? 이렇게 해서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혜가 모기를 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꿀 때 이렇게 이히리기 같은 전미사를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장형 피동으로 뭐뭐 어지다, 아지다, 개되다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는데요. 어떤 식의 변화들이 다른 변화들이 또 생기는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지혜가 모기를 잡았다 라고 했을 때 이 피동문은 모기가 지혜에게 잡혔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게 돼요. 요거는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피동문으로 바꿨을 때 각각의
문장에서 얘네들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서술어인지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 그대로 가지만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면 이 부분 여기 피동 전미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히가 들어갔죠. 히. 요게 들어갔다는 차이가 있고요. 주어가 부사어가 됐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행위의 어떤 대상 여기 지금 보면 지혜에게 잡혔다 라고 하면서 부사어로 지금 주어가 부사어 자리로 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영상 잠깐 멈추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상 잠깐 멈추고 요거 한번 피동으로 바꿔보세요. 시작! 네, 영상 좀 멈추고 해보셨나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를 바꾸게 되면 얘가 일로 오겠죠? 책상 2, 목적어가 지금 주어 자리로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는 책상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나에 의해서 또는 뭐 나에 의해 여기는 만들었다를 피동의 의미를 주는 말로 바꾸면 이힐이기는 적절하지 않죠. 만들이었다, 만들히였다, 만들리였다, 만들기였다 이상하죠. 여기서는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였다, 어지다 요걸 넣은 거죠. 나에 의해 만들어졌다. 요거는 장형 피동에 해당이 돼요. 여기 보면 목적어였던 책상을이 주어로 갔고요. 그리고 주어였던 내가 이게 나에 의해,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어로 바뀌게 됐죠. 주어, 부사어,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동 표현 봤고요. 이 피동 표현에서는 나중에 뭐 수능에서 문장 고쳐쓰기나 이런 데도 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중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것을 바르게 고치게끔 만들어요. 이중 피동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이제 문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땡땡 연구소의 연구 계획이 확정되어졌다. 이거는 이미 뭐뭐 되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피동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한 번 더 다 라고 해서 지금 피동 표현을 드러내는 부분은 요거 되다랑 어지다 두 개가 들어갔죠. 뭐 같은 경우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니까 상관없지만 한 개,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중 피동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고쳐야 될까요? 땡땡 연구소의 연구 계획이 확정되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피동문의 경우 하나만 더 볼게요. 피동문의 유형에 따라서 아까 장형 피동, 단형 피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또 다른 말로는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이라고 돼요. 어렵죠? 통사는 어떤 문장 구조상의 어떤 형태를 만들 때 통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파생 피동은 아까 단형 피동이라고 했던 거. 즉, 이, 히, 리, 기 요게 들어간 게 단형 피동인데요. 이걸 왜 또 파생 피동이라고도 얘기하냐면 파생하게 되면 단어의 성격이 좀 달라져요. 파생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접사를 그냥 접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파생 접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파생 접사가 붙으면 단어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다라고 하면 능동의 단어인데 아예 또 다른 단어로 피동의 의미를 주는 새로운 단어가 됐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전부 다 사전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파생접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파생접사에 의한 피동이다 라고 해서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둘 다 지금 하나는 안기었다, 안기었다. 안다가 능동이잖아요. 누군가를 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기라고 하는 것을 집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파생 접사 중에선 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안아줬다 라고 이야기하면 요거는 안다라고 하는 것에 아지, 얻다. 요게 합쳐진 거죠. 그러면 둘 다 피동문인 건 동일한데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파생적 피동 또는 단형 피동, 다른 하나는 통사적 피동, 장형 피동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 두 개로 의미가 뭐 달라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요 예시의 경우는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아기가 엄마에게 안아줬다 라고 하는 장면. 뭐가 조금 더 능동성이 떨어지고 조금 더 당하는 느낌이 드나요? 물론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안는 게 폭력은 아니에요. 이 당하다라는 의미를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의미를 미묘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나 안아줘 하고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폭 안기는 장면. 요것도 떠올릴 수 있고요. 아 이리 와봐 하고 엄마가 아기를 폭 안아주는 장면. 요것도 둘 다 떠올릴 수 있어요. 어쨌거나 엄마의 품속에 아기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안아주는 행동을 현재 영향을 받아서 그 행동을 당하고 있다. 행동에 영향을 입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는 아기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먼저 달려가서 안기는 그 행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 없다가 둘 다 가능하죠. 그냥 가만히 엄마가 안아줘서 안겨있는 경우도 있고 나 안아줘 하고 막 달려가서 안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에게 안아줬다 라고 하면은 애는 그냥 가만히 있고 엄마가 훅 안아서 안고 가는 장면 정도만 떠올리게 되지 엄마한테 엄마 안아줘 하는 그런 장면까지는 떠올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의지가 없다 라고 하는 해석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차이가 있다는 점, 가끔 가다가 어떤 미묘한 문장의 의미 차이를 묻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 저번에 우리 기출문제 풀 때도 그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카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동 부분 볼게요. 네, 사동 표현을 볼 때는 또 주동 표현을 같이 봐야 돼요. 사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을 주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 요거를 사동이라고 합니다. 시킬 사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서술어의 어근에, 어근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에 사동전미사, 아까 피동전미사 이히, 리, 기 4개가 있었는데요. 사동전미사는 이, 히, 리, 기 요 4개와 피동전미사랑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로 구분해 줘야 돼요. 요거는 우, 구, 추 이렇게 총 7개의 사동전미사가 있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피동 표현에서도 어지다, 뭐 아지다, 개되다 이런 것처럼 장형 피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뭐뭐하, 개하다 이런 것처럼 이제 장형 사동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동문이 있는데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거예요. 주동문은 동생이 옷을 입었다. 동생이 직접 스스로 옷을 입는 행동을 한 주동문이 맞죠. 이거를 사동으로 바꾸게 되면 동생이 옷을 입게 해야 돼요. 입게 하게 되면 그것을 하게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동문의 특징은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다는 점. 여기서는 엄마예요. 엄마로 예시를 만들었을 뿐이지 예를 들면 내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내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 꼭 엄마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는 예시로 엄마를 준 것뿐이에요. 여기서도 흐름을 한번 볼게요. 주어로 사용했던 동생의 경우는 동생에게 옷을 입게 하는 거니까 부사어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주어는 이제 새롭게 생겼어요. 그 목적어는 그대로예요.
입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어는 그대로고요.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게끔 만드는 거니까 서술어의 경우는 이제 입혔다나 또는 입게 했다 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요런 거 사동전미사나 또는 뭐뭐게 하다 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사동의 의미를 붙였구나. 여기 보면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하다. 즉 엄마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다른 대상이 여기선 동생이겠죠? 동생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하다. 옷을 입게 한 거죠. 즉 사동문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주동문과 사동문, 이걸 이제 대응되는 걸로 얘기했고요. 능동문과 피동문, 대응되는 걸로 얘기했는데 주동문과 능동문의 차이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해 줄게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냥개가 토끼를 잡았다. 요게 능동문일까요? 주동문일까요? 요것만 봐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피동문과 사동문이 같이 나와야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랑 대비되는 피동문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당하는 애인 토끼 입장에서 써줘야 되죠. 토끼가 누구에게? 사냥개에게 잡혔다. 이렇게 하면 얘는 능동이 되는 거고 얘는 피동이 되는 거죠. 맞나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갔고 그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갔고 서술어는 그대로인데 he라고 하는 피동접사가 들어가서 당하는 의미를 줬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요걸 주고 나는 피동을 물어보려는 의도가 없었어. 난 사동문하고 연결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사동문으로 바꾸면 새로운 행위의 주체가 나와야 돼요. 이 행동을 하도록 시킬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사냥꾼이 사냥개에게 토끼를 잡도록 시켰다. 토끼를 잡게 했다. 토끼를 잡게 했다. 자리가 없네. 이렇게 잡게 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요거는 어떤 주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주체가 사냥개라는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끔 시킨 사동문이 맞죠.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 사동문이고요. 이 개념에 대응되는 요 문장은 주동문이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는 능동일지 주동문일지 알 수 없어요. 피동이냐 사동이냐와 이제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피동문으로 바꾸든 사동문으로 바꾸든 이게 가능해야 되고 거꾸로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까 피동접사와 사동접사 형태가 똑같은 애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의미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동접사, 사동접사, 이, 히, 리기 써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그냥 그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리가 없네요. 피동접사, 사동접사 구분은 의미, 문장 내에서 해석해서 구별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음악 소리가 들려 라고 한 말. 두 번째 내가 음악 소리를 들려줄게.
라고 했다면 어떤 게 피동이고 어떤 게 사동일까요? 똑같이 들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일단 들리어잖아요. 리어. 이것도 들리어 줄게. 요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의미상 음악 소리가 들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 신체의 일부로 귀가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귀에 소리가 와서 들리는 행동을 당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피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의 리는 피동접사예요. 그런데 내가 음악 소리를 들려줄게. 내가 행위의 주체가 돼서 여기서 너에게가 빠졌지만 너에게 들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내가 어떤 것을 하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쓰였지만 하나는 피동접사, 하나는 사동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카드 문제 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준비해서 한번 잘 익혀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 수업에서 만나요.